같습니다. 제가 청주도 좋아하긴 하는데 뭐 술을 많이 좋아하지는 않고 요 화랑 이거 괜찮습니다. 이거 순 찹쌀을 만들어 갖고 경주 법주, 우리나라 청주는 경주 법주지만 어제 요 이쁜 청주잔도 도자기 하는 또 지인한테 하나 선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루 일과를 끝나면서 간단히 한 잔 마시면서 오늘 생각해 보고 싶은 얘기는 가격이란 무엇인가, 정해진 가격, 그러니까 표준 가격, 정찰제, 표준 수가제, 우리 영역에서 보면 가격에 대해서, 가격의 유동성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에 걸맞게 대처를 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겠지만, 사회주의 국가나 보호무역을 할 시기, 우리나라 보면은 70년,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요. 그때까지 이제 시장이 수출만 하는 구조였고, 우리는 이제 시장 개방 안 했단 말이에요. 외국 이런 데서. 그래서 가격이 항상 우리 보면은 이제 표준 가격 있잖아요. 이게 정해져 있죠. 딱딱딱. 그래서 전국 어디를 가나, 예? 그 가격이 지켜졌단 말이에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래서 우리나라 그 기업들이 그런 발전할 수 있고 그 내구성을 축적할 수 있었던 이유도 그런 보호무역의 영향이 큽니다. 우리가 70년, 80년대 수익 개방을 해갖고 개방을 했으면은 우리나라에 살아남을 기업은 없어요. 거의 필리핀이나 남미처럼 그렇게 됐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막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하고, 우리 스스로도 막 이제 세계화를 부르짖으면서 했던 게 김영삼 때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금융 자본도 개방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나서 아주 직접적인 거는 IMF 때입니다. IMF 이후에 이제, 그러니까 IMF 이전과 이후를 생각해. IMF 이전에는 평생 정년을 보장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비정규직 같은 거 있었어요. 한번 들어가면은 취직도 잘 됐고, 취직하면 죽을 때까지, 자기가 퇴사할 때까지 보장돼 있어. 특별한 일 아니에요. 모든 공산품이나 어떤 서비스 요금도 딱 거의 정찰제예요. 지역마다 약간 차이는 있지만 거의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는 덤핑이라 이런 거의 개념이 거의 없었죠. 자, 이제 또 메일이 왔네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심각하게 흔들린 게 아니라, 원래 자본주의에서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정해진 가격이 그 가격으로 계속 있으라는 그거 자본주의가 아니잖아요. 막시 주식이 있죠. 주식을 보면 우리가 삼성전자 주식이 계속 우상향을 하지만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4만원 초반대였다가 지금 5만원 중반을 넘었었잖아요. 그렇다고 삼성전자가 그렇게 가치 평가 절상이 됐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늘 올랐다 내렸다 그렇잖아요. 그런 변동성의 장 속에서 시장은 유지되고 발전되고, 폭락도 오다가 급등도 하다가 그러잖아요. 하물며 투자의 시장도 그런데, 우리 현물 시장에서도 가격이라는 게 정해져 있다는 게, 그걸 고수한다는 것 자체가 자본주의에 맞지 않죠. 그래서 이런 이제 그 개방형 자본주의를 천명한 게 80년대부터 누가 그랬을까? 레이건이랑 대처가 그랬죠. 우리보다 선진 자본주의가 밝혀져 동맥경화가 일어나서 어떻게 되었어요? 소비를 부추기기 위해서 신용을 막 풀어줬잖아요. 우리나라는 그게 이제 IMF 이후부터 본격화됐지만, 그러니까 정해진 가격은 없는 거예요. 정해진 가격을 고수하려는 자체가 반자본주의적인 겁니다. 그리고 담합이고 카르텔일 수 있어요. 그리고 발전을 저해하죠. 그럼 반대로 누가 생각해보자. 우리 설렁탕집을 생각해보자. 설렁탕집이 쭉 있어요. 한 10집이 있는데, 처음에는 한 10년 전에는 가격이 한 6,000원에서 다 똑같았어요. 똑같이 받았단 말이에요. 어느 집은, 근데 6,000원에서 또 기본 마진 있잖아요. 원재료비 얼마, 절반, 3,000원은 원재료비 쓰고, 나머지 인건비, 가게 유지비, 그 다음에 주인 마진, 이렇게 책정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집은 만 손님이 몰려요. 그러니까 같은 가격에서
가격이 동일할 때 A라는 집, 잘 되는 집은 진짜 제일 잘 되는 집, 그다음에 뭐 그럭저럭 되는 집, 아예 망해가는 집, 이렇게 나뉘잖아요. 그럼 A라는 집은 품질을 같은 가격에 팔릴 때 품질을 고민했죠, 주인이. 어떻게 하면 더 품질이라는 게 뭡니까? 더 정성스럽게, 정성도 들어가고 대충해서 파는 게 아니라, 그다음에 좋은 재료와 이걸 엄선해서, 그러니까 이제 점점 장사가 잘 되니까 또 대량 주문을 하게 되니까 보다 더 싸게 원재료를 갖고 올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되면서 발전을 쭉 해나가죠. 그랬죠? 그래서 이 집만 잘 돼, 계속 6,000원짜리 10년 전이라고 치면. 그래서 나머지 한 서너 집이 장사가 안 되니까, 이 집만 너무 잘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가격을 1,000원 내서 5,000원에 팔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 집은 6,000원이고. 그래서 또 일시적으로 또 되는 줄 알았죠? 어? 근데 그 1,000원 차이라는, 소비자가 1,000원 차이를 갖고 밥 한 끼 설렁탕을 먹는데 크게 염두를 두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견디죠? 그러다가 4,000원으로 내렸어요. 어? 그리고 아예 망행한 집은 에이 너 죽어라고 3,000원으로 내렸어요. 어? 근데 이 집은 계속 6,000원이에요. 그쵸? 이게 지나가다가 3,000원이나 4,000원, 5,000원, 뭐 이게 다양한 가격대가 분포가 됩니다. 그쵸? 예전에 주유소도 마찬가지. 다 정찰됐다가 가격이 자율화됐잖아요. 어떤 데 가격 차이 꽤 나잖아요. 물론 가짜 기름 팔고 이런 거야 둘째 치더라도 그건 범죄 행위니까. 그런데 이제 소비자들이 그 가격대 맞게 가는 겁니다. 그때 3,000원짜리 그냥 뭐 그 10년이 지났어요. 그 이제 물가가 상승 대비 올랐지만 여전히 5,000원에 파는 데가 있고, 뭐 유지가 되면 그렇게 가격 공정을 하겠죠. 뭐 수입 뭐 이거 쓰고 하면서. 그렇지만 아주 잘 되는 집은 가격을 9,000원, 10,000원으로 올렸어요. 그래도 그 집은 빠글빠글해요. 어? 근데 만약에 이 집이 품질과 가격 대비해서 이렇게 상향 조치하면 소비자의 선택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이 집이 설렁탕 가격을 2만원, 3만원 올리게 되면 이 집이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터무니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품질 대비 적당한 가격, 좋은 가격, 그 다음에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그 맞추는 것들이 자본주의와 다양한 사람 속에서는 일괄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쵸? 그거 갖고 어느 딱 니네 국가에서 지정해갖고 설렁탕 니네는 딱 10,000원만 받아, 오늘날 해서. 그렇다고 그 10,000원의 품질이 다 똑같을 수 있냐고요. 사람이 하는 짓인데. 네? 그런 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서비스를 하든 물건을 팔든, 그러니까 가격 탄력 곡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점에 이런 것들은 원재료랑 비슷하니까 가격 탄력 곡선이 그렇게 심하지 않지만, 뭐 서비스도 뭐 공급이 많고 뭐 이런 문제겠지만, 수요와의 법칙이지만 수요와 공급에서 가격이 아주 탄력성이 높은 것들이 있어요. 특히 상품 가치들. 네? 보세요. 삼성전자가 만드는 D램 가격이 1년 전만 해도 올해는 재작년에 비해서 거의 반에서 3분의 1 토막 났어. 그럼 삼성은 반도체 접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판매하는 거에 반토막이 났어요. 가격이, 국제 가격이. 그리고 요즘은 모든 가격들이 보게 되면은 이머징 마켓 아닙니까? 전 세계랑 비교를 해야 되잖아. 경쟁을 하려면. 그러니까 나라가 보호해서 보호무역에서 그 나라만 팔 수 있는 이 내수와 보호무역에서 살아남는 사람들은 글로벌하고 이머징 마켓에 살아남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농산물도 보면 계속 우루과이 라운지나 뭐 하고 계속 이제 뭐 FTA 하면서 계속 국제적인 이런 거와 경쟁이잖아요. 이걸 언제까지 보호무역에 가둬갖고 경쟁력 없이 온실의 화초처럼 키울 수는 없다는 거죠. 어? 아예 그냥 세국정책을 피지 않은 이상은. 하물며 가격이 비탄력적인 농산물도 그런데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 용역, 그다음에 이런 제품의 가격들은 다양하다는 거예요. 이런 제품 하나 쳐보세요.
어디 가게에서 사고, 마트에서 사고, 백화점에서 사고, 아니면 인터넷에서 사고, 또 해외 직구로 사고, 가격이 두세 배에서 다섯 배 이상, 10배 이상 차이 나는 것도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그럼 싸게 팔면 좋은 놈이고 비싸게 팔면 나쁜 놈입니까? 안 그렇지 않아요. 어? 그리고 비슷한 문제, 똑같은 물건이 똑같은 퀄리티인가의 문제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보면 우리도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표준 수카제를 또 반대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또 덤핑이나 뭐 이런 것들에서는 또 욕을 해요. 되게 이율배반적인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제공하는 가격이 표준 수가제를 반대하는 면은 그거잖아요. 유동적이다. 어? 고무줄, 뭐 나쁘게 말하면 고무줄식이고, 어떻게 말하면은 그거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의 마음이다. 예? 뭐 자기의 뭐 혁신이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놓고 또 덤핑하는 사람들 욕하라 하면은 그렇잖아요? 우리 처방식도 마찬가지잖아요. 처방식 시장이 예전부터 우리 협회가 처방식 회사랑 다이다이 하든가 직접 직수입해갖고 수의사들만 팔 수 있는 걸로 묶어놓질 않았잖아요. 그런 거 안 하잖아요, 협회장은. 그리고 어차피 협회가 그런 일을 하라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기업 입장에서야 공급할 처음에야 뭐 처방식 달고 뭐 이렇게 하지. 그게 법적으로 또 뭐 우리 뭐 약사법이나 뭐 이런 거에 규제돼 받는 또 의약품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의약 부회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터치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뭐 어떻게 우리끼만 판다고 해서 뭐 또 그걸 또 인터넷에서 하고는 그런 거에 그런 변동성, 그런 어떻게 보면은 변동성을 이해를 하셔야지 뭐 범법 행위는 아니잖아요. 가격이 탄력 곡선이 높을수록 가격의 유동성은 엄청나게 큽니다. 응? 그렇잖아요? 우리 주식도 보면 마찬가지잖아요. 좋은 우량주들은 가격 변동성이 그나마 나은데 아주 개잡주들은 뭐 하루에도 뭐 상한가 갔다가 그 다음날 하한가 갔다가 뭐 지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탄력성이 있다는 거 그걸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이런 정해진 가격, 그러니까 표준 가격제를 고수하지 않는, 그걸 시장이 선택하지 않는 그 속에서 나는 어떻게 그런 가격의 유동성을 견뎌낼 것인가. 보세요. 우리가 보면은 항상 그랬잖아요. 이 자본주의에서 보면 나만 독특한 물건만 공급해서 독점을 하든가 아니면 독점화를 하든가, 그러니까 손님이 딱 들어오게 되면 내 시스템 속에서 싹 이게 될 수 있도록 내 시스템을 만들든가. 에? 그렇지 못하게 되면은 가격 비교에서 늘 경쟁하셔야 되잖아요. 에? 보세요. 우리가 보면 브랜드 있는 제품들이나 뭐 이런 것들, 소위 말하는 명품이나 이런 것들은 가격이 상당히 비싸죠. 아니, 그걸 100이라고 치면 거기는 뭐가 들어있어요? 품질이나 품질의 그 이거는 한 10% 밖에 안 되겠죠, 실제적으로. 나머지는 뭡니까? 광고비, 막대한 광고비, 그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또 뭐 서비스로 날리면 뭐 샘플들, 엄청나잖아요. 그런 걸로 엄청나게 30%에서 40%, 심지어는 절반 이상 쏟아붓습니다. 그 명품의 브랜드의 가치를 지키라 하고, 그거를 사서 사람들 이건 좋구나, 거기만의 특별한 또 뭐 이런 거랑 만족감을 줘서 그렇게 비싸게 선택을 당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브랜드와 그 가치에 대한 독점화를 시켜서 그렇게 유지하는 거죠. 나머지 것들, 그러니까 똑같은 백이란 말입니다. 이게 왜 샤넬 백이랑 샤넬 백은 1000만원 하고 버버리는 한 500에 하면은 일반 브랜드가 하면 2~30만원이면 똑같은 퀄리티에 똑같은 거에 다 똑같아요. 뭐 가격이 몇 배랍니까? 뭐 10배, 100배째도 차이가 날 수 있죠. 그 차이는 뭐냐는 거죠. 그게 바로 자본주의에서 각각의 소비의 주체들이 선택을 한단 말입니다. 어느 A라는 물건을 그러니까 가격의 변동성이 아주 높은 것들은 진짜 명품 브랜드부터 저 끝에 하이 브랜드까지 실질적인 가방이랑 가치는, 내재적 가치는 비슷해도
다르다는 거예요. 소비의 선택과 과정이. 그는 지금 뭘 말하냐면은 이 자본주의에서는 사람들이 가지는 소비 수준과 구매력은 다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내가 파는 이 용역과 서비스와 재화를 어디에 타겟을 맞출 것인가? 응? 그죠? 최고의 구매를 가진 그들만을 장사를 할 것인가? 아니면은, 그래서 20대 80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80% 대다수의 사람들을 해서 저렴한 가격과 좋은 품질로 갈 것인가? 뭐 이런 차이겠죠. 그러니까 그런 각각의 시장들은 늘 다양하게 공존하고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에 대한 정해진 가격이라는 것들을 딱 고수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암만 이렇게 가격 갖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격 갖고 미끼 상품 막 던져서 싸게 하다가 뭐 하나 오면 눈탱이 딱 치는 것들, 그런 수법이 또 많이 이용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상품의 가격이라는 게 딱 이걸 100원이나 치면은 여기에는 광고비 10%, 최하 10%, 감가상각비, 유지비, 창고비, 물류비, 영업비 하게 되면 적어도 30% 이상의 비용이 들어가요. 그럼 공장도 가격이 얼마겠어요? 출고 가격은 절반 이하겠죠. 그렇죠? 나머지는 또 대리점 마진, 소매 마진이 붙겠죠. 그런 과정이에요. 그럼 여기서 얼마나 더 깎아낼 것인가? 판매자는 이미 공장에서 출하에 나온 그때부터는 대리점과의 싸움이잖아요. 누가 더 마진을 적게 가져갈 것인가? 광고비를 어떻게 줄이고 직접 그래서 뭐 다수의 뭐 구매자들, 그러니까 뭐 블로거들, 파워 블로거라든가 뭐 공구나 쿠팡이 다 공구 사이트잖아요. 이런 데 통해 대량으로 하게 되니까 어차피 광고비 10% 나갈 거, 영업비 10% 나갈 20% 깎아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계산들이 나오는. 그러니까 뭐 하루에 자고 일어나면은 가격이 고물주에 쭉쭉 늘어났다 줄었다 그래요. 그렇죠? 그런 변동성에 그걸 변동성이라고 하셔야지. 뭐 시장이 뭐 진짜 힘들다고 그러시면 안 돼요. 나조차도 뭐 하나 살려면은 모든 가격 비교를 하잖아요. 어? 아침에 살 때랑 저녁에 살 때랑 주말에 살 때랑 주중에 살 때랑 가격이 또 다 차이 나요. 예? 그런 겁니다. 그런 것들을 참 피곤한 세상이죠. 그렇지만 나의 소비 요구조차 그럴지언정,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라는 것이 인간의 어떤 그런 되게 이기적인 속성들을 진짜 최대로 발휘하고 극명하게 드러나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 속에서 살아남으셔야 돼요. 이거를 체득하지 못하면요, 진짜 나는 자연이다 해갖고 그냥 산에 들어서 혼자 사셔야 돼요. 그 전에 돈 많이 벌었으면 가족 주고 들어오시면 되고, 안 그러면 가족과도 떨어지고 혼자 사는 거예요. 보세요. 지난 얘기지만 우리 뭐 노무현 대통령이나 노회찬 생각하면은 제가 가슴이 아프죠. 이들이 꽤 좋은 사람이었잖아요. 그리고 자기 신념대로 살았고. 근데 결국 발목 잡힌 게 뭡니까? 네? 이 자본주의에서 자기 것을 소유하고 자기 자본을 소유하지 못해서 결국 그런 금전적인 문제로 자기가 그렇게 추구해왔던 신념과 상충이 됐을 때 어쩔 수 없는 자살을 선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자본주의에 살아남으시려면 오늘도 제가 후배한테 얘기했지만 이 자본주의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바뀐 게 훨씬 편해요. 그리고 내가 바꿔야 되고요. 그렇다고 뭐 교활하고 뭐 때론 교활할 필요도 있지만, 그리고 가식을 떨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자본주의 시장에서도 항상 그런 가격적인 위협과 유동성에 살아남지만 결국 소비자를 선택하는 건 품질이더라. 품질이 좋으면 비싼 가격에 살 수 있죠. 그리고 좋은 품질을 내가 생산하고 공급할 수 있려고 노하우를 쌓으셔야죠. 과거에는 좋은 품질만 만들면 돼. 가격은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근데 가격이 딱 정해져 있는데 내가 막 노력을 해갖고 좋은 품질을 만들어서 비싼 원가를 들여서 만들었는데 가격은 딱 그 가격에 고정돼 있으면 발전을 하겠냐고요. 그래서 사회주의 국가들이 발전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좋은 물건을 좋은 가격을 만들어 독특한 걸 만들었어요. 진짜 비싼 가격에 팔려야죠. 그래야지 인간의 나의 이기성과
창조성과 창의성이 같이 결합돼서 거기에 대가를 받는 거 아닙니까? 그게 자본주의잖아. 미국식이고. 그렇다면 그걸 못하게 만든 사회도 문제가 있지만 그거를 또 하나의 쇼로 만들어서 그건 사람이 바보가 아닌 이상 언젠가는 알게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도 보면 수많은 광고와 뭐 구매, 뭐 홈쇼핑 보세요. 홈쇼핑에 물건 사갖고 좋은 거 있었을까요? 홈쇼핑에 가져가는 마진이 절반이 넘는데 나는 홈쇼핑에 특히 먹는 거 사는 걸 갖고 마신 적이 없었던 거예요. 100번을 산 것 같은데 100개의 물건 사 중에 딱 마음에 들었던 게 뭐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다 쓰레기잖아요. 엄청난 광고비 쏟아붓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품질로 내가 승부를 못 거둬서 소비자의 재선택을 못 받으면은 광고비 연락 수진할 수밖에 없어. 왜? 세상에는 내 물건을 안 써본 사람이 많겠다. 한 번 쓰고 다시 안 산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거 안 산 사람들한테 또 내 물건을 알릴 때 광고에 계속 투자하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의 마케팅 방법이에요. 어? 그리고 또 물건 바꿔서 종목을 바꿔서 그것도 계속 광고 먹어요. 물건 허접한데 그럼 홈쇼핑에서 막 계속 기업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 그렇지만 결국 성공하시려면은 좋은 품질을 담보해줘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플러스로 좋은 가격을 갖게 되면은 진짜 좋은 수익을 얻을 수가 있죠. 그 두 가지 같이 두 마리 토끼를 같이 잡으셔야 돼요. 의료도 보세요. 왜 그러니까 의료보험 체제가 잘 돼 있는 영국 의사들은 의사돼 갖고도 먹고 살기 힘들어요. 그 의료가 그렇게 발전하지 못했어요. 근데 미국 의료는 세계 최고잖아요. 왜? 의료 시장이 비싸요. 뭔가 하려고 병원. 그러니까 우리 한국 의료 시장이 옛날에 90년대, 80년, 90년대 수술 못하고 다 미국 가서 수술했잖아요. 어려운 수술. 또 오늘날 급기야 발전한 게 뭡니까? 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또 발목 잡힌 게 뭐예요? 의료보험의 수가에 잡혀갖고 의사들의 이 고가의 진료와 창의성 있는 이런 거에 대한 제대로 대가를 못 받으니까 그래서 의사들도 계속 갈등하죠. 포진수까지 없애고 막 이걸 이 틀을 깨려고 그러잖아. 그렇지만 반대로 또 튼튼한 철밥통도 있는 거고 이거에 비해서 우리 동물병원 시장은 무한대잖아요. 그렇죠? 포진수까지 묶일 일도 없고 에? 보험제 될 것도 없고 그럼 뭐를 하셔야 되겠어요? 에? 동물병원에서 돈을 버시려면 규모를 크게 갖고 진짜 남들이 못하는 뭐 그렇게 가시든가 에? 광고를 막 전국 광고 있잖아. 그 전국 광고 매일 해요. 신문 광고 해갖고 전국에서 나를 한 번씩만 나 죽을 때까지 임상할 때까지 한 번씩만 와라. 와서 싸게 백신하고 스케일링 10,000원 해도 딱 원작 특진해갖고 몇십만원 빵 몇백만원 빵 하고 맞는 바가지 쓰는 그런 마케팅도 있는 거고. 그렇죠? 또 뭐 온라인 해갖고 뭐 유기견 봉사하고 뭐 하는 것도 뭐 자기 병원 PR 되니까 또 하는 거고. 다 그런 거 그걸 비난하지 마세요. 비난할 시간에 내 걸 하세요. 그냥 내 거 뭔가 나는 그럼 뭘 할 것인가. 이 자본주의에 누구가 옳다 싫다 잘한다 못한다 그런 거 없어요. 응? 다만 열심히 하루하루를 노력하고 열심히 일하고 그러니까 두 가지는 아니잖아요. 막 맨날 병원 한가하고 그러니까 맨날 인터넷에 막 우리나라 경기 뭐 문재인 욕하고 막 경기 욕하고 뭐 동물병원 서비스 그 시간에 차라리 문 열고 들어온 손님한테 만족을 주세요. 감동을 주시고 또 가격적인 감동 두 가지잖아요. 품질과 서비스의 이 품질로서 감동을 주시든가 가격으로 감동을 주시든가 둘 중에 하나잖아요. 내가 품질에 자신 없으면 가격으로 감동을 줘야죠. 그렇게 계속 바쁘게 사시다 보면은 내 바보가 아닌 이상 축척이 됩니다. 그래서 병원 점점 키워나가시고 수익성 내시고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도 마찬가지고 어떤 업도 마찬가지지만 나의 능력과 이런 게 규모나 이런 자본의 문제가 항상 투자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모자라서 투자에 성공 못한 게 아니잖아요. 나의 태도와 내 생각과 인내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자본주의 시장에서 유동성에 대해서 거기에 또 다 정답이 있어요. 진리가 있어요. 그걸 제대로 이해하셔야 하고 견뎌내시고 거기서 배우셔야지 자본주의가 어떻게 보면 참 사람을
뭐냐 어떻게 단순한 수익성에 쫓는 그런 무신주의로 만드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더 깊이 연구해 보세요. 응? 인간의 발전 과정 속에 하나의 갖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 최고로 발전하고 찬란하고 인류 역사상 이 자본주의 100년이 인류 1000년, 2000년 발전한 것보다 더 발전했잖아요. 겸손하게 인정하시고 오늘 나부터 바꾸십시오. 감사합니다.